이재명이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당 대표직을 넘어서 의원직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나라를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엄령은 예전에 그 후쿠시마 예예. 오염 뭐 핵폐수 예예. 뭐 그다음에 사드 예예.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소고기 괴담 예예. 그다음에 이제 또 있었죠. 음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또 만들어낸 게 또 뭐였냐면은 반일몰이 하려고 예. 친일 반일. 예, 반일몰이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괴담 만들어내고 이제 이랬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 계엄령 발언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계엄령 발언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못 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25만 원 주자는 사람 입에서 아하. 이 계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정부 제일 센 야당에서 아하. 계엄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맞네요.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 경제 망하자고 지금 작정을 한 거 아니면 예.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걸 만약에 함부로 발언하고 증거도 없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재판도 증거 조작해가지고 예. 재판을 그 증거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재판정에서 벌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이재명 재판정에서. 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이 자기가 증거라고 냈는 녹취록이 있어요. 예. 녹취 파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녹취 파일만 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재판장이 물으니까 이 사람은 익명이다. 그래갖고 녹취 파일만 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 녹취 파일에 녹취록만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이 그 녹취록의 주인이다. 아하.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재판에 나왔어요. 예예. 그 녹취록의 주인공이.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말 하나 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런데 그 녹취록의 주인공은 정작 나와가지고 KBS 출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판부를 제가- 속이려고 했는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재판부를 옛날에는 누구 목소리인지도 몰라요. 예.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거 이제 익명이다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유리한 말 전부 다 받아내가지고 그게 그리고 일반적 통화 같으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가 이번에는 그 녹취록이라고 예. 옛날에 재판에 썼던 녹취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냈는데 정작 본인은 와서 저는 저런 말 한 적이 없던 것 같다. 야. 녹취 그 파일을 들려달라.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검사나 판사님이 딱 볼 때는 뭐냐면 그럼 옛날부터 조작한 거야? 어허.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조작이나 옛날에 그 뭐 최철호 PD한테 누명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 예.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녹취록을 그 김병량 시장 녹취록을 자기가 틀었어요. 예. 최철호 PD가 안 주려고 그런 거를.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범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누명을 썼다. 예. 자기가 트는 바람에 이게 범죄가 성립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누명을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예, 정말 그리고 최근에 한 말이 예? 자기는 누구한테 뭐를 누명을 씌운 적이 없다. 아니 이렇게 뭐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뻔뻔함의 어떤 극치인데 이 계엄령 발언은요. 예. 그런 말장난하고 속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증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런 무슨 근거를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맨날 압수수색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뭐 압수수색을 300번을 말고 털어도 먼지가
집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죠. 예. 예. 그리고 핸드폰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핸드폰이 인생이 담겨 있고 절대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면서 강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핸드폰 하나 뺏긴 적이 없고 집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은 집에 현금 있는지 안 있는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선거 기탁금을 현금으로 냈어요. 아, 그런 인간도 처음 보네. 예? 보통 사람들은 뭐 선거 기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후원금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데 현금으로 집에 현금을 그렇게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 현금 어디서 났냐 이 돈 어디서 났냐 하니까 장롱 안에 있었다고. 자기가 장롱에 넣어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을. 예, 바보라고. 예. 예, 그걸 바보라고. 예.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니까 장롱 안에 있었는데 출처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의금이라고. 그럼 다른 형제들은 안 나눠줬습니까 조의금? 그러게요. 지가 혼자 다 챙긴 겁니까? 아, 정말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원수져 가지고 딱 싸우는 게 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만 공격하는 거예요. 국회가 어떤 데인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유동규 좀 더 벌 줘라. 아하. 그거 기자회견을 엽니까? 야, 그렇네요. 제가 무슨 여당의 대표입니까? 예. 예? 지금 자기 거 불리한 이야기 한다고 유동규 더 벌 주라고 그걸 갖다가 시민단체가 들고 하고 야당 제1야당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행사를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유동규 본부장님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 그거는 문건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떤 문건이죠? 그게 그 조직단 회의가 네. 목적이 뭐였냐면 유동규를 네거티브하고 자기들한테는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할 것. 예, 예. 이래가지고 그 기자들까지 다 참여한 그 조직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이 거기는 조직단의 두목이고.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조직단 제가 지금 그 불법단체로 해가지고 그 결성한 걸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고소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고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기자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텔레그램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공해서 잘 보도하겠다. 아하, 가공해서. 예. 야.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그 현재 민주당의 띵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이라고 했는데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재명의 재갈공명이라고 해서 경기연구원 원장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금은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옛날에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 하면서 뭐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가진 그 집이 수여러 채 해가지고 쪽팔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퇴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각계 전투로 해가지고 각 개파에서 뭐 할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사람들 광화문에 모일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민주당 당사 앞에서 모두 아니면은 국회 앞에서 해가지고 뭐냐면 이거 밝혀라. 계엄령 증거 내놔라. 이거 증거 있다면서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냐면 제보자 있다면서요. 예. 그 제보자를 밝히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파 사람들이 그냥 뭐 하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세력 만들고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우파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해가지고 여태까지 운동했다. 이러면은 지금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국회나 그 다음에 민주당사 앞에 가갖고 정말 수십만이 모여서 뭐를 요구해야 된다고요? 계엄령, 나라 망하게 하는 계엄령 발언을 갖다가 왜 했는지를 밝혀라. 이거를 확실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한 분이 이재명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형사 고발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입만 벌리면 고라냐.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대야지.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런 걸 하면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힘 결집해가지고 여태까지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은 진짜 뭐냐면 이번에 응집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지금 총력을 동원할 때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우리만 아는, 방송에도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거를 계속 할 때, 그걸만 할 때가 아니라 아하. 지금은 이거를 갖다 할 때다라는 아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짜 뉴스당 아니냐라는 지금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입만 벌리면은 굴하다, 입 벌구가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이재명은 태생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아들이 한 글 쓴 걸 보시면 정말 그 집안 있잖아요. 이 집안은 그 다음에 욕한 거 보면은 욕할 때까지도 했는데 아들까지. 이거 이동호가 거기다가 쓴 글은 입이 더러워져서 참아 못할. 그래요. 그런 거를 갖다가 아니 그 여자야. 아니 저 나이 때도 있잖아요. 50 나이고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썼습니다.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젓가락으로 뭐 한다. 나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사람 아버지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남의 아들 갖다가 맨날 누구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욕해댔습니까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지 아들 이야기 나오니까요 쏙 들어갔어요. 남의 아들 이야기를 못해요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이고, 그 남 비판해서 먹고 사는 놈이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여태까지 남 헐뜯고 남 비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이재명이고,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이고, 자기가 자랑했던 대장동은 자기가 부패 처먹은 게 드러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참. 그런데 저런 인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은 정말 JMS 교주를 따르는 인간들이 도대체 저런데도 왜 따를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참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0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8명 전부 다 나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밝혀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못하면 차라리 그냥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 나리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나라를 지금 이재명이가 다 말아서 후루룩답답 처먹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업령 발표하고 하면은 즉각 나와서 증거를 밝혀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그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회담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참.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면 회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그때 회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밝히면 우리는 강력하게 지금 그거 하겠다. 그 의지를 밝혔어야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내귀에 도청 장치 있다라는, 그리고 그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있죠. 한동훈 지금 대표는 빨리 지금 당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침입에 대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반란 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거는 플랜 어떤 실행을 넘어서 계획을 다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지 여부를. 문재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계획이라는 거는 문재인도 뭐냐면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든지 예. 아니면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킨다든지 예. 그걸 갖다가 할 때 지금 남쪽에 있는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만 명이 이석기 사건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하는 것들 예. 이런 거를 갖다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예. 근데 다만 뭐냐면 야당 의원들 잡아들이려고 준비했는지 아닌지 예. 그거를 확인해야죠. 예. 예? 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야당 의원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계엄이라도.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은 계엄 중에도 발효가 됩니다. 계엄 중에도 발효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계엄을 하더라도 뭐냐면 50%가 넘게 해가지고 이거 대통령 탄핵 넣으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에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시나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국군 조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엄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막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국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획책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질타해야 되는 이게 지금 아니에요? 한촌년 세력이 들어가서 이런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뭐냐면 국가적 대응 같은 거 이런 계획조차도 못하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첩단이 나타나고 이 후방을 교란하는 이석기 같은 세력, 통진당 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 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황장엽 비서가 내려와서 직접 내려와서 5만 명이라고 밝힌 겁니다. 뭐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암약하는 게 5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력들이 나중에 통진당 같이 이게 좀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때 그거에 대한 대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예 못하게 지금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고 좀 이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요 이거 민주당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적 세력입니다. 통진당 같은. 진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들어와서 한 게 뭐 있어요? 뭐 그거 보세요. 국정원에 수사 기능에다가 조사 기능까지 없애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검찰에 옛날에 마약부 없애고 이런 짓 하는 바람에 마약 천국 만들고 지금 도박 천국 만들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지금 조사 기능 이런 수사 기능이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만 국제사회에서 정보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기능 떨어져서 모르면 또 왜 모르냐고 정부가 무능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들이 다 없애놓고 무능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나 미국 정부는 알아가지고 이 정보를 딱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습다는 소리 할 거라고요. 자, 오늘 이제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냈고 아마도 그것을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치 제3자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하면서 하나의 허들을 남겨놨어요. 조건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복수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처음에는 국회의장이 동의를 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또 빼고 민주당이 나서서 민주당이 그 중에서 누구누구를 선별해서 추천한다. 대통령한테 추천한다. 즉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상은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추천을 하고 그 민주당이 그것을 추려서 선택을 해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는 그런 형식의 지금 그 안을 냈습니다. 일단은 한동훈을 비판하는 당내 그룹은 처음부터 지금 회담 내용부터 이재명한테만 유리하게 했다. 또 이재명과 공생관계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 책임을 져라라는 목소리를 지금 한참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죠? 뭐 사퇴하라는 건가요? 사퇴하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진전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2명 정도를 올려서 마지막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리즈너블하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에 그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과는 다르게 합리적이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만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분 4명 1, 2, 3, 4를 갖다 쭉 추천을 하면 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진짜 그 최상병이 순직한 지가 네. 벌써 1년도 넘었어요. 1년이죠. 예. 1년하고도 한 달도 더 넘었어요. 이제 벌써 네. 9월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여기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그 매듭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제일 화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 네. 공수처예요. 네. 민주당보다 더 화가 나는 데가 그렇죠. 공수처예요. 네네. 지금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수처에서 결과 나오고 그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 결과 미진해요. 어떤 의미에서 미진하냐? 결과가 미진한 게 아니고 타이밍이 미진해요. 네. 이미 늦어도 8월까지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뭐 9월엔 나옵니까? 예컨대 공수처장이 이럴 때 그거 해야 돼요. 기자회견 해야 돼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일 다 했고 네.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네네. 9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아니면 10월 말까지 끝나겠습니다. 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그렇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런 공수처 필요합니까? 저는 공수처 없애고 제가 한동훈이라고 하면은 그냥 딜할 거예요. 좋다, 받겠다. 대신에 공수처 없애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당은 이런 거 가지고 공세하고 이거 별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진짜 그 꽃다운 청년이 사망을 갖다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그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김 사장님, 진저 마르자레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회담도 그렇고 회담 이후도 그렇고 또 이 부분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금 스탠스가 애매모호합니다. 네네. 일단 옛날에는 원내대표라는 것이 총무였어요. 네, 원내 총무라고 불리고 당 대표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그 발전을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뭐 거듭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대표의 어떤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총무라는 의미에서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원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상황들을 원내대표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전사령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대표가 총괄해서 당의 모든 어떤 결정에 체어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가 마치 당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한다면 이 당이 가뜩이나 108명밖에 안 되는데 앞길이 상당히 막막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오늘은 쭉 이제 김상훈 정책의장이나 서범수 비서실장이나 전체적으로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되지 않고 있어요. 네네. 아마 지금 시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는 이 문제,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민주당이 발의를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저희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는 게 네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의석이 그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민주당은 발의할 거고요. 그 안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그 관계가 없어요. 1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일사불란하게 따를 것이냐. 그중에서 8명이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재의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의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부권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거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직도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어떤 입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정 갈등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회담 이후에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표현은 똑같아요. 지금 문제 없다. 전체에서 응급실이 비상인 건 6.6%에 불과하다. 94%가 그대로 잘 돌아간다라는 지금 보도자료는 냈는데 하루하루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자면 1브리핑을 하겠다. 응급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의관 투입하겠다. 물론 군의관 투입하고 이런 건 이미 오래전에 실행을 하고 있고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또다시 되풀이하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비상이고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사실상 추석 끝나고 지지율 내지는 당 지지율이나 혹은 그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까이에 박성민 민 컨설팅, 네네. 이 컨설턴트도, 지금 20% 하향 될 거다. 추석 이후에. 이렇게 오늘 좀 전망을 했고, 크게 무슨 사고가 있든 없든 간에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을 지금 점검했다라는 기사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지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저는 만약에 이번 추석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하나의 피해도 없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오케이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 오늘 차관 큰 소리 뻥뻥 쳤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큰 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게 진짜 바람이에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요. 그러면 진짜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에 하나 진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 편하게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게 해달라고 뽑은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대통령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사들 이기고 의사들한테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그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말씀 잘 받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대책이 안 서겠다 싶으면 대통령실에다가 정확하게 보고해 가지고 또 다른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식부터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먼저 잘못한 게 전공이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과연 지금 누가 먼저 잘못했나라는 거 책임을 지금 더 따질 상황이냐. 네네. 물론 이제 의료대란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사들이 잘못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증언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밥통 지키느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정부에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권이니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의사들이 나쁘다 안 나쁘다라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아직도 아니 의사들을 욕해라. 정부는 지금 큰 원칙 그리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들 지금 아픈 사람들의 가족이 이 구성원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연들을 전해들은 이웃들이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저는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부가 잘못했냐, 의사가 잘못했냐 그러면은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의사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면책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예컨대 우리 애가 있는데 걔가 아주 중요한 고려 청자를 갖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고려 청자 주인한테 우리 애가 깼으니까 걔한테 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오롯이 다 나한테 오는 건데 결국은 의사가 잘못하고 의사들이 나쁘고 그건 다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나오면 피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는 것보다도 정부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장관 차관들한테 월급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2살 여아가 11곳의 응급실을 계속 안 받아줘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라는 KBS 기사가 지금 계속 그 언론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부식으로 저는 해석하면 이거예요. 이게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필수 의료진의 부족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소아과 특히나 소아과에서도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과라든지 이런 필수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게 문제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여러 곳을 못 받는다라는 추정이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뺑뺑이가 아니고.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필수 의료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이 2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정부 말이 맞아요. 그런데 뺑뺑이 하다가 그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면 정확한 사인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동훈 대표에게는 2가지의 지금 넘어야 될 큰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혜병 특검법, 두 번째는 의료 대란입니다. 이 2가지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 단안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또는 의총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갖고 정부의 어떤 단안을 끌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정치력의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여의도 성모병원 현장 가는 것도 사실 현장에 대한 어떤 인식이 대통령과 천양지차잖아요. 네네. 대통령은 현장 가봤더니 아니 의사들 다 버틸 수 있다. 나머지 떠나간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버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미 현장은 비상 상태다. 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참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는 결국은 시간 문제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틀리기를 바라요. 대통령이 맞기를 바라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될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플랜 B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플랜 B는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국민들의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뭐 분노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건강, 국민 생명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니 문재인 지금 전 대통령, 문다혜 그리고 김정숙,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검찰이 특히 전주지검이 수사에 지금 칼날을 완전히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변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뇌물죄 사건의 피의자로 명시한 게 보도된 것이 지난 주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보면 정치권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그 친문 쪽 정치인들의 반응이 참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윤건영. 그 사람은 완전 뭐 대표적이잖아요. 진짜. 윤건영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자가 또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출신이에요 또. 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고등학교. 그랬어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참. 나이는 뭐 아마 69나 68쯤 됐을 겁니다. 근데 서울의 그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네. 예,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자가 지금 쏟아내는 말들이 지금 보세요. 김정숙 여사의 대리 송금. 그러니까 김정숙이 청와대 직원에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5천만 원 현찰을 주고 그 청와대 직원이 김정숙의 친구한테 보냈고 네. 그 친구가 다시 무통장 입금을 해서 문다희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김정숙 여사의 대리 송금이 양산의 평산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유튜버들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 아주 윤건영은요 아주 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주 제가 보면 윤건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면서 마치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진짜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주 친문 중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충성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또
어쨌든 이 문재인 일가를 향하는 이런 모든 칼날과 시선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돌려보려고 또 괜히 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 뭐 아니 유튜버들 때문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참. 그게 양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네.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경호원이 거의 20여 명, 맞아요. 20여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그 평산마을에 저 집을 보니까 굉장히 저 담을 높게 해가지고 네. 이 뭐 외부에서 어떤 소음이나 이런 말이 안 들어가길 갈 정도로 그렇게 해놓았던데 굉장히 불안하신 모양이죠. 응? 그렇죠, 윤건영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윤건영이 또 한 말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윤건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문재인 문다혜가 경제 공동체이면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딱 떨어지는데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이 나오니까 사실 경제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씨, 네. 개명해서 최서원 씨입니다만은 당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엮어서 30 몇 년 구형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과 문다혜는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딸과 아버지. 아버지 관계인데요. 그럼 이 경제 공동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건영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 진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아이고 참.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윤건영.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발상은 참 독특해요. 그리고 갖다 엮기도 엄청 잘 갖다 엮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장모하고 뭔 상관이래.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까? 장모를 그 감옥에 보낸? 그러니까 윤건영이 알아야 될 것은 또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라고 합시다. 네. 장모님은 구속됐습니다. 아니 구속됐어요. 사위가 대통령인데도 구속됐어요. 아니 이게 뭐 얘네들 이쪽 정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비호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의 이런 멘트들은 어쨌든 그 여론의 관심이나 국민적인 비판적인 시선이 돌리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꾸 이제 다른 걸 제3의 거를 자꾸 끌어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수사가 이제 모든 뭐 집중을 하고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정치적인 보복은 정권 초기에 힘 있을 때, 예, 막 하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 막 70% 80%대 뭐 적폐청산이 돼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초기에 지지율보다 지금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는 이 현 정권에서 이걸 마치 정치 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권이 이게 거짓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것들 지금 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다 재조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면 양심도 없는 거죠. 지금 거대 야당이. 경기지사 김동연 씨도 네. 또 한마디를 걸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계속 대권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검찰 소환에 응하시면 안 된다. 아이고 저런. 아니, 검찰이 불렀나?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갑자기? 아니 벌써부터 그래. 응? 이제 이게 보면은 보십시오. 윤건영, 김동연 등등이 보면 다 비명계이거나 친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 이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추석 이후에 문다혜 소환 가능성이 아주 크고. 아 추석 전에요? 네.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 그 다음에 문다혜가 소환이 되면 결국은 최종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죠. 소환되어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직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동연이. 아니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거는 금세 까먹었나 벌써? 얼마나 망신 주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제가 이분들이라고 하니까 댓글에서 자꾸 저를 혼내서 이자들은 그래요? 이자들. 전형적인 그 내로남불 세력이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인식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나?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 일종의 뭐 약간 그게 정치 보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때는 더 심했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4년 몇 개월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응? 그리고 얼마나 그때 그 본인들이 기세등등해서 촛불 시민이 원하는 거다 이러면서 거의 여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 네. 촛불혁명의 시작은 짜릿하지만 끝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이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검찰에 대한 지지 여론이 큽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뭉칫돈이 막 흘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막 2억이 넘는 돈, 응? 뭐 5천은 뭐 보자기에 쌓인 5천,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자기에 쌓여서 청와대 직원에게 건네주어서 문다에게 간 5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에서 편집을 한 출판사에서 나온 2억 5천. 그것만 해도 3억입니다. 문다혜한테 간 돈이. 그리고 그 별장. 그리고 제주도 별장. 그게 또 송기인 신부 소유의 별장이라는 것이 이제 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원래 개인 소유로 뭘 할 수 없다 이런 저는 얘기하죠. 캐톨릭이 아니어서 신부님들의 어떤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댓글에 어떻게 신부님이 별장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응? 제주도에. 저건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걸 또 문다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매매 대금이 3억 8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송기인 신부가 그 3억 8천을 받아서 그러면 개인 통장에 넣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어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석 이후에 문다혜부터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네. 이 비판 여론이나 이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팩트가 구체적이에요. 아마도 그 일본을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거의 공소장 압수수색 영장에 거의 적시된 내용을 다 그 입수를 한 것 같아요. 야 정말 댓글에 보니까 제가 한숨 쉰 게 이렇게 와닿으셨다고. 아 이게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아갖고. 마이크가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숨 쉬는 것도 막 그대로 전달이 되나 봐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저 슈퍼챗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이 제대로 된 그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복되는 일들은 대한민국의 불행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한 게 있는 건 봐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자체가, 이 탄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 정말 본인들이 의도한 바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윤건영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다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노동의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월급 받은 것을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이거 완전히 사실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그 2단이라는 게 끝단자에 네, 이단. 끝단자에 달을 짓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짐승에 비유하면 대가리하고 몸통은 비슷한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팩트 비틀기랍니다. 윤건영이 여기 아주 능해요. 네. 저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아주 전 능합니다. 사위가 네. 타이 이스타젯 저가항공사에 취업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뭔 일을 했겠죠. 그렇죠. 쉽게 하면 사무실 청소라도 했겠죠. 네. 전무라는 사람이.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라는 서씨가 어떻게 해서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갈 수 있었느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하고 왜 이렇게 엮여 있냐 이거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고요. 이상직 의원이 그 공천 받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과정, 이게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수사 과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아마 윤건영 같은 친문 세력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비호하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나? 이게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 이 청문회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성역 없이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심 후보한테 물었더니 물었더니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완전히 뭐 정청래는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법사위원장인지 본인이 법사위원장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인지 지금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법사위원장은 탄핵감이에요. 이거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거 뭐 아마 국민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국회가 답을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자들의 어떤 그 정치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팩트 비틀기에 아주 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팩트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라면을 끓였는데 스프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짬뽕이에요. 완전히 다른 팩트를 비틀기 함으로써 이 주제를 이슈를 다른 주제로 전환시켜버리는 이 기술에 능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건영이가 방금 이야기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월급 받고 일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방금 우리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위가 그러면 어떻게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전무로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그러면 그 대가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내줬기 때문에 그 음덕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수사를 해서 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위인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전무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게임에서 게임 무슨, 업체 뭐 네, 경력밖에 네. 없는데 어떻게 항공사 전무로 갑니까?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불리한 팩트는 팩트를 비틀어서 돌려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팩트는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치고 나가는 이 정치 기술 이런 걸 윤건영 의원이 장난을 치고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치 보복이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원래 친문 세력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을 탄압한다. 이 피해자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물론 전직 대통령 물러났는데 이제 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네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니까 이런 지금 화가 나는 거고 특히 또 이 윤석열 정부 어쨌든 0.73%라도 이긴 정권입니다. 그런데 정권 초기부터 얼마나 흠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온갖 것 다 음모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들 거기 합류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그 집회 나가가지고 떠들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다 또 한 소리 듣고 서영교 뭐 이런 사람들 뭐 계속 나가서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은 마치 자기네들 진영을 위해서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상대 쪽에서 특히 이건 상대도 아니에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합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또 뭐 자기네들을 보복한다고 이렇게 엄살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멘트들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을 즉각 조사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 멘트가 상당히 직설적이고 시원한데요. 사이다 발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해서 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쪽 진영은 또 수사가 본인한테 이렇게 점점 본인을 향해서 이렇게 좁혀오잖아요. 그러면 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정말 그래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그게 같기도 뭐 한데.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나 그랬죠. 뭐 등등. 네. 또 노회찬 노회찬 전 의원. 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그때도 그 수사망이 좀 좁혀오면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그때 뭐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사실관계라든지 수사 이런 관계에서 보면 지금 쏙쏙 나오는 얘기들 보면 문제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청래가 배은망덕 수사다, 폐륜 수사다. 아니 도대체 배은망덕이면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건데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그걸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 정청래가 그 배은망덕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검찰총장으로 또 승진시켰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뭐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걸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그 뭐 살아있는 권력에도 뭐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성역 없이 하라며.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성역 없이 수사를 하려고 조국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댄 거예요. 아 근데 그 식물총장 만든 게 누구야? 또 본인들이잖아.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아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권 후보까지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바꿔갖고 이 현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 역할을 했고, 그렇죠? 이원석 총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본인들이 했던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참.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멘트는 상당히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고 아니 그분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네, 이것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보낸 USB 내용 뭔가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한 사건 이거 이래진 씨 말 들어보면 맞습니다. 돌아가신 이대준 씨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대준 씨 이래진 씨 말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우리 이래진 씨 고향이 전남 완도니까 우리 민주당이니까 이거 자진 월북한 것으로 뭐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래진 씨가 폭발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아 이러면서 반민주당으로 돌아서고 지금 열심히 그렇죠. 어떤 그 정체를 알리는 그것도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하잖아요. 민주당 처음에는. 지지자였죠. 그러니까 너무 그 민낯을 알고 분노하셔가지고 그 뭐 이가 다 그냥 상할 정도로 지금까지 맞아요.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래진 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맨날 인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맨날 그 북한 그런 쪽에다 뭐 자기네들이 온갖 그 선심을 다 쓰는 것처럼 그래놓고는 본인들한테 어쨌든 불리할 때는 아주 그냥 와 어떻게 그렇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북한 어민들을 이제 쉽게 하면 월남을 했는데 네. 이걸 뭐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뭐 아주 흉악 범죄를 살인을 저질렀다는 했다 뭐 이러면서 저질렀다는 북한 당국의 이야기만 듣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민으로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건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강제 북송. 강제 북송시키는 네. 이런 짓을 문재인 정부는 했는데 이 백주 대낮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들 그리고 자신의 한 30년 넘는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킨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안 하냐. 그리고 본인이 김재원 최고위원님 하는 말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이게 뇌물죄라고 계속 검찰 수사를 주장해 왔는데 그걸 검찰이 만지작하면서 수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겨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검찰도 이제 제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게 무슨 보복 수사냐? 이게 무슨 보복 수사이고 폐륜 수사이고 어떤 정치 보복이냐? 그러면서 김최고 의원 말은 이런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 짓이 뭐냐는 거예요. 적폐청산위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해서 뭐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돼 있네요. 민간인들로 하여금 인민재판까지 받도록 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보복 수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주 원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잘 싸워요. 아주 상대편에 논리적으로 제압을 잘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러시고